자평균전 제29강 제격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제격 페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이 제격 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인성을 이렇게 지녔다. 그래서 재성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주체가 이제 재성이 되는 것이고, 이 재성을 보호자해 주는 것이 인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랄지 목표랄지 일간이 그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재성이라고 하고, 또 일간이 밖에 나가서 활동해 가지고 얻는 재화 등을 이 재성이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재성을 인성으로 이렇게 커버한다는 뜻이거든요. 적격페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성격은 굉장히 그 재성을 보는 그 눈이 굉장히 예리하겠죠. 그래서 가치 판단력이 우수하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안목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크게 그 특징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세하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평긴전에서 어떻게 이제 적격편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가 왕하고 신약하면 반드시 인수가 있어 일간으로 생존해야 한다. 이래서 이를 적격편이 귀하다고 한다 했고요. 적격이 인수를 차고 있는 경우에는 애로운 죄는 귀하지 않으나, 쟤만 하나 있으면 귀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인수로 지니고 있어가지고 일간을 돕는다면 인석으로 기를 취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성을 인성으로 이렇게 다룬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재극인하고는 약간 다르죠. 재극인은 재성이 인성을 파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극인하고 재격페인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격페이는 격이 항상 제격이로 돼 있으면서 이렇게 그 인성을 차고 있는 경우를 제격페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재성이 인성을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극이는 예를 들어 일간이 시작했을 때 인성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와서 인성을 극해버리면 그게 이제 자극인의 그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이렇게 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적격이 인수를 차고 있는 경우에 애로운죄는 기하지 않으나 인수를 지니고 있어서 일간을 돕는다면 인성으로 길을 취하게 된다. 이제 증참대행의 사주를 사례로 들었거든요. 여기 이제 신월의 병화일간이죠. 적격이죠. 경금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신월의 경금이 이렇게 투출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왕하면서 이렇게 인성, 가불목이 정관에 투출했고 인해에 근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성도 왕하고 인성도 이렇게 왕하죠. 그리고 일간이 장생지에 있고 미에 이제 근이 있어요. 그래서 일간도 이렇게 심하게 약하지는 않죠. 이렇게 인성을 충분히 재성을 써가지고 인성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반드시 이제 분리가 돼 있어야만이 이렇게 귀를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사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묘월에 이제 어, 경금일주가 경금일주가 이 제격이죠. 제격인데 이 재성이 천간에 을목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주 을목이 굉장히 왕하죠. 지지에 근이 이렇게 왕하기 때문에 을목이 굉장히 왕하면서 기토도 사의 그 왕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도 이렇게 왕하거든요. 그런데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좋은 환경에 있어도 작은 부자일 뿐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부귀가 소부귀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도 소부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나, 반드시
재성하고 인성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기약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재택 페인의 그 어떤 그 개념 정의를 보면은 격국이 재성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호자하는 세력이 인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그 여기에 대한 핵심 그 목표는 재성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이겠죠. 제극인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제격을 인성으로 이렇게 그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이 인성이 이렇게 지키고 확장해주고 또 이것을 이렇게 이루게 재성의 가치를 인성으로 이루게 해주는 이런 것이 그 제격페인의 어떤 그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재성이 인성을 통해서 정당한 생존을 갖고 이를 통해서 기를 구현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즉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과 재 사이의 중재자로서 작용한다. 이 나중에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확장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또 이제 나중에 그 제격이 이 칠사라고 인성을 쓰는 격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때 이제 보기로 하고요. 이것은 그 다음에 성립 조건으로는 재성이 이제 그 원령이죠. 그래서 재성이 반드시 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이 재성인 것이 전제로 된다는 뜻이죠. 예, 관살이 배후에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재격 페인이라고 할 때는 관살이 배후에서 이렇게 존재해야 되만이 예, 기약이 된다. 재성은 관을 돕고 인성은 관을 보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성의 보조가 반드시 필수적이겠죠. 인성이 약하게라도 반드시 줘야만이 적격배인의 그 격국이 완성이 된다는 뜻이고요. 일간은 약간 신약한 것이 좋죠. 그래서 그것을 인성으로 보강하면서 인성으로 재성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적격배인의 격국의 형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재성하고 인성은 경이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적격페인의 희기를 이렇게 한번 제가 나눠 봤거든요. 이제 주의사항은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그 적격페인에서 이렇게 희기를 이렇게 오행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봤는데요. 이것은 사주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원칙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제 인성이 오면은 일간을 생하죠. 그리고 재성을 이렇게 보조를 해주죠. 재성을 인성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간을 생하면서 재성을 이렇게 빛이 나게 해주는 재성을 이 가치를 또 이렇게 그 빛이 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인성의 역할이기 때문에 인성운용을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간을 보강하고 이 제극왕화 화살 유관으로 기울여 주어라 한다. 이것은 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격이 이제 뭡니까? 칠사라고 인성을 쓰는 사주에서 이렇게 기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관살. 관살은 제 목적이거든요. 이 관하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성의 그 목적이죠. 재생 관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살이 들어오면 희가 돼요. 제가 관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겠죠, 이때는. 그리고 비겁이 너무 왕하면 또 안 되죠. 죄를 이렇게 분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이 좀 이렇게 약하면 안 되니까 일간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비겁이 이렇게 다소 필요는 할 수가 있겠죠. 비겁이 있어야만이 내가 비겁의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재화를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비겁이 전혀 없으면 안 되겠죠. 약간의 비겁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희로서 작용한다. 일각을 보강하고 과다면 안 되죠. 재를 분탄하기 때문에 그 재성은 격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너무 왕하면 안 되지만은 이렇게 재성이 주체가 되면서 이렇게 격국의 그 힘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것도 좋게 작용을 한다. 과다하면 인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 식상은 비겁을 생하여 재성을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이렇게 그 흐리게 한다는 뜻이 공격이란 말이 좀 그런데 재성을 흐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저 비겁의
비겁이 있어가지고 식상을 이렇게 해서 이 식상은 반드시 그러면 재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재성의 그 목적물을 이렇게 그 목적물이 되는 관성을 정관을 이렇게 그 이 식상으로 극하기 때문에 격국이 굉장히 혼탁해지죠. 식상운이 오면. 그래서 나쁘게 된다. 기라라고 이렇게 이제 우선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그 사주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이렇게 그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발복하는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관사론과 인성운은 최상이 되겠죠. 관사운은 왜냐하면은 이 관사론은 재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대의 목적이 이 관살이고 그것을 인성으로 이렇게 그 풀어먹 인성으로 이렇게 그 풀어서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사론과 인성운이 최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비겁은 약간은 좀 있어줘야 되겠죠. 이 비겁이 너무 전혀 없으면 안 돼요. 비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성이 너무 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식상운이 너무 많으면 이것은 상당히 파격이 되고 공고하게 돼 있고요. 그 자평진전에 그 제격의 그 제격패인의 운을 보는 것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적격패인의 격국의 운을 보는 법을 인용하면은 운은 관향을 좋아하고 일간이 약하면 인수가 왕한 운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적격패인의 그 사례를 들고 있는 사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격 페인의 그 캐릭터와 어떤 그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향은 현실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죠. 그리고 투자나 투기나 이쪽으로 이렇게 달인이죠. 왜냐하면 재성을 인성으로 이렇게 저기 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이 그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제 감각이 좋고 목표 달성형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은 확실해요. 그 적격페인의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재물이 다 그 많이 있고 이렇게 또 옛날에 부동산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이렇게 저기 할 때 그때 그 부동산에 투기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적격페인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에서는 주식이 이렇게 이렇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 투자해도 많은 돈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탁월한 이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명예와 권력을 이렇게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룬시에는 고위관리직으로 재물과 권세가 이렇게 상승하지만은 흉의시에는 재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이제 재성을 인성으로 이렇게 화해가지고 인성을 이용해가지고 재성을 이렇게 재물이라고 아니고 내가 일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이 적격페인의 인성이 갑자기 적격페인의 형태에서 인성이 갑자기 뭐 합을 당했거나 아주 심하게 그 훼손이 돼버리거나 했을 때 이런 흉운이 바로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리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재리에 집착하다 보면은 어떤 도덕적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나 이 처첩에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인연의 단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격페인에 그 작성질에 나와 있는 그 사례, 증찬정의 사주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신월의 병화일간이죠. 병화일간이 경금이 투출했고, 가불목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당령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왕하죠. 그러면서 저 일간을 보면 일간은 신월의 병화가 병지로서 신령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제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자평진전의 그 왕세 강약을 보는 부분 내 지지를 똑같이 이렇게 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장생지를 이렇게 임하고 있고 여기에 또 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평진전 왕세 강약론에 보면은 왕장생은 가장 강하다. 이렇게 논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묘고 뭐 이런 기지는 약하다. 이렇게 딱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개 지지를 이렇게 균등하게 봐라. 이렇게 나누지 말고 뭐 이렇게 강령에서 뭐 이렇게 강하다 50%다 뭐 30%다 20%다 10%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그 10%로 이렇게 그 기운의 세계를 어떻게 프로스로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운의 세계인데. 그래서 사편진전의 그 논리대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재성에 비해서 인성이 좀, 일간 약한 것은 사실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 인성을 일간이 이렇게 그 제대로 쓰면서 이 재성이 이렇게 인성을 가지고 이렇게 재성의 그 가치 판단력을 구현하는 이런 그 격국의 형태를 적격표현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걸 보면 일간이 이렇게 좀 일간이 왕하고 재성도 왕하고 인성도 이렇게 왕한 편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격국의 형태가 모두 최용이 다 왕한 격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은 적격이 인수를 차고 있는 경우에는 애로운 죄는 기하지 않으나 인수를 지우고 있어서 일간을 돕는다면 인성으로 기를 취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재성과 인성이 장애를 받으면 안 된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우운을 보는 법이 적격이 인수를 차고 있는 경우에는 우운은 관향을 좋아한다. 관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성운이나 이렇게 재성운이나 이런 운이 좋게 관성을 극하고 있는 식상운은 안 좋겠죠. 이렇게 이제 딱 구분을 하면은 일간이 약하면 일간이 만나면서 적격이 되면은 인수가 왕한 운을 가장 좋아한다. 그 외에 운을 취하는 법은 대운의 한 글자마다 적격대인에 대비하여 길흉을 발휘한다. 앞에서 얘기했죠. 식상운이 오면 안 좋다고. 왜 그러냐? 식상운이 오면은 인성이 이렇게, 재성이 왜곡되거든요. 이 적격패인에서 재성의 최고의 그 목적은 관성을 보호해 주는 거죠. 관성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식상이 들어오면은 관성을 이렇게 극해버리면은 이 제격의 제격이라고 하는 제격의 그 목적이 왜곡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주가 탁하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그 판단력이 굉장히 혼탁이 돼가지고 뭐 손실을 많이 입은다든지 또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운을 이렇게 그 우리가 그 행운론에 보면은 적격패인이라고 하는 격국에다가 한자 한자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 정관은 좋죠. 그래서 그리고 이 개미대운에 미대운은 상관이거든요. 이 상관이 오면 좋지는 않죠. 그러나 전체적인 것에 보면은 그 이 상관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성의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흉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상관운이 오면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실제 그 사주로 보면은 이런 운이 오히려 상관운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쁘다고 이렇게 X를 쳐놨는데 굳이 이렇게 OS로 나눌 이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주가 왜 그러냐면 제격이 패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칠사루는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칠사루는 나쁘진 않습니다. 재생살, 금생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재생살을 인성으로 이렇게 아까 그 화살 이 관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성이거든요. 인성이기 때문에 그 화급 위제가 됐죠. 화급이 이제 저 뭐냐 그 재성 제격에서 급제들이 이렇게 많을 때 식상이 오면은 이것을 화해가지고 급제를 화해가지고 식상으로 됐다는 그런 의미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화상위광 이렇기 때문에 칠사론도 좋다. 급제우는 여기서 급제우는 나쁘진 않죠. 인호화국이 됐지만은 급제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제, 신금운도 이렇게 좋고요. 걸로운은 여기서 보면은, 자, 왜 내가 X를 쳐놨냐면은, 이 두 개의 신은 하나의 인을 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형충행합의 그 해법으로 보면은. 근데 이 사가 들어오면은 사신형이 되면서 인신충까지 이렇게 유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이 사대운이 들어오면은, 일간의 걸록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흉하다. 그래서 격을 이렇게 그 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인성이 심하게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지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가치 판단에 혼란이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편재. 재성은 좀 괜찮죠? 예, 개성 괜찮고, 식신도 괜찮아요. 신진수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성이 뭡니까? 신진수국으로 해가지고, 관살로 이렇게 화해했기 때문에, 재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이 이때 확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다. 상관은 나빠요. 상관은 이렇게 재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관, 재신관을 방해하는 것이 상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진 않다. 정의는 좋아요. 정의는 좋고, 그다음에 식신도 안 좋아요. 그다음에 인신, 여기도 그 X를 쳐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두 개의 신은 하나의 인을 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행운날에 보면은 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양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하다. 그래서 인성이 심하게 재성에서 파괴되잖아요. 충으로 인해 가지고 이럴 때 똑같은 그런 그 혼탁한 이런 격입국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는 좋지 않는데 제가 약간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오로 했는데 X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비거부는 좋지는 못하다. 상관도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을 하나 채심만 이렇게 대비하면서 희기를 먼저 나누는, 그런 그 공부를 먼저 하시라고 전번에도 내가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몇 번, 한 100번 정도 해보면은 저절로 딱 눈에 딱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그 식성을 읽어주면 돼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신충이다. 인신충이면은 이 제격이 인성을 이렇게 제격페인이라고 하지만은 재성이 이렇게 동해서 인성을 이렇게 극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재를 너무 여기 만약에 세운에서 병화나 특히 또 인이 들어오면 병화의 그 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운에서 비거분이 오면 되면은 지나치게 재성의 어떤 것을 갈구하다가 인성을 이렇게 인성의 그걸 인성이라고 하는 이 재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가지고 이 판단하는데 어떤 가치 판단하는데 혼란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초래하기 때문에 완전히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투자를 잘못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을 꼭 그렇게 충을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요. 제 나름대로 제격이라고 하는 자평진전의 제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게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또 다음에 또 봬요.